새로운 아이를 가져왔어. 우리 결국에는 지금 이 문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뭐야? 인수분해 얼마나 잘하냐죠. 인수분해를 잘 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에 그 인수분해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그 3차 방정식 중에서 좀 특이한 애들, 3차 방정식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근과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그 모든 애들, 2차 방정식에서 써먹었던 그 모든 것들, 혈내근이라던가 근과계수와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다 써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반 시중 교재상으로는 여기 있는 저 3차 방정식의 저놈이 여기서 나오는 문제예요. 필수 예제 5번에 제가 이거 하나 안 했던 것 같은데, 유제는 해오라고 했는데 예제를 안 보여줬었던 것 같거든요. 되게 거꾸로 물어볼게요. 필수예제, 그러니까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수예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이를 진행하셨나요? 그러니까 안 받겠지만 x세제곱 3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에서 첫 번째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너네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다 전개를 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하기 1 요렇게요. 마이너스 6이죠 이거. 저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뭐라고요? 괜찮은지? 자, 여기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는 건 결국엔 이 식을 x-알파 곱하기 x-베타 곱하기 x-감마는 0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뜻이거든요. 그죠? 여기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는 0으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요 식을 내가 fx라고 한다면 x에다가 뭘 대입하면 얘랑 제일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을까? 마이너스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인데요. 즉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의 마이너스예요. 즉 뭐라고? 얘를 비교한다는 거. 따라서 얘가 뭐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에요. 어디에다가?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그래서 답이 6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않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2니까 마이너스 6이네? 답은 6. 굳이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던 두 번째 버전. 아마 셋 말고는 알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러분들아 역수를 해로 갖는 경우에는 뭐였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이 돼지들이 c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식은 뭐가 되더라?
뭐가 되더라? 개수가 뒤집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관계는 무조건 어디서나 다 먹힌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저 필수 예제 5번에 2번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물론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이고?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4라서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그쵸.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바꾸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2x 세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은 0의 세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이라고 한다면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2구나 라고도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다른 풀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다음 네, 필수예제 6번 됐고요. 필수예제 7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아이예요. x 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얘를 이제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잡소리를 잠깐 하자면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A to G가 뭐야? 그러니까 그게 서양권에서는 어떤 의미일 것 같아? 모든 거 다. 그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라는 거를 그리스 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알파. 그래서 그 가끔 어떤 놈이 악당이 나와가지고 내가 바로 힘의 오메가 메일도 있냐? 그럼 얼마나 루저 중에 루저야. 내가 바로 세상에 이제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세상을 멸망시킬 거다. 이딴 식으로 완전 중2병 이렇게 쩌들어갖고 내 왼손이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애들이 이제 하는 멘트들이 이제 내가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오메가라고 하는 거의 성질들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고요. 어디서 허근이 생길 거야? 오른쪽에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허근은 이 3차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지만 요 2차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해가 주어지면 뭐 한다고?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할 거라고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양호해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혈레근은 반드시 존재하지 않을까? 개수가 모두 실수니까. 그럼 오메가의 혈레근을 오메가 바라고 한다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 응? 마. 죄송합니다. 어째서 2가 나오죠? 그리고 오메가 바는
두근의 곱이니까 1이죠. 이 두 가지를 자, 지금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얘네들을 스까스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정신을 아득하니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오메가 바가 1이죠. 근데 오메가를 세제곱해도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세제곱 대신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도 될까요? 결론이 뭐라고요?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랑 같은 거네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자, 얘를요, 하나를 나눠서 오메가 바 대신에 오메가 분의 1 써도 되나요? 네. 맞아요. 그럼 얘는 오메가 분의 1이네요. 아, 오메가는 W 아니에요? 이렇게 뾰족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그 짱구 엉덩이 같이 살짝 이렇게 둥글둥글 살짝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대문자 소문자 그 저항 이건가? 그 옴이라고 쓰는 거 오메가 또 뭐가 있을까? 아, 그러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바 더하기 1이 0이잖아요. 자, 위에 있는 식이랑 비교해도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진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도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 외워요. 결국에 뭘 이용해서 이게 얼마만큼 자유자재로 식을 변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이게 자신 없으면 최소 몇 가지를 4가지를 외운 상태로 요 줄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이것까지 외우시면 그나마 할 만은 하거든요.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오메가 바와 같고 그 값이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게 그나마 할 만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엄청 많이 해서 식을 말랑말랑하게 주무르실 수 있으면 돼요. 식 변형이라고 하죠. 그 온몸 비틀기라고 할 때 얘를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를 계속 고민해서 가능해지는 애를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외우는 것대로 해서 공식이 나오려면 예. 그러면은 공식이 없으면요? 그럼 못 푸나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자 필수예제 7번 한번 보실래요? 아 잠깐만 필수예제 7번 보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해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게 x라고 하는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3i거든요. 얘가 바로 오메가예요. 선생님 그럼 플러스가 오메가예요? 마이너스가 오메가예요? 상관없죠. 그 둘 중에 한 놈이 오메가예요. 자, 제가 되게 유명한 복소수입니다. 혹시 제가 복소수 얘기 우리 낮에 복소수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복소수 아직 너네들한테 설명 안 했었지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가요? 그 유명한 복소수가 바로 요 놈입니다. 이 놈을 딱 보자마자 뭘 떠올리면 되냐면 세제곱하면 1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걸 쓰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 1 더하기 i에 이 루트 2를 하면 여기에 제곱을 했을 때 i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는 세제곱하면 1이 나와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놈이니까요. 근데
차마 못 썼어요. 아니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될 것 같니? 마이너스 1 돼요. 그래서 그건 저기 뒤에 유제도 같이 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갑시다. 필수 예제 7번인데요. 1번에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일단 뭘 보냐면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라는 데를 보자마자 순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4개를 쪼르르륵 적고 고민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뭐로 바꿔줘? 4제곱이니까 세제곱까지는 1이 돼서 사라지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고요. 이 값은 얼마? 0입니다. 그죠? 얘 썼어요, 지금. 첫 번째 줄을 두 번째 줄로 바꾼 거는 얘였고요. 두 번째 값이 0이 나오도록 하는 건 이 값이죠. 그럼 2번도 한번 봐봐요. 2번. 1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뭐게요?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이해 납득하셨습니까? 등식을 이용해서 계속 그 변형하는 거예요. 전 두 번째만 두 번째 이해한 거다. 아니 일단 첫 번째 상은 이해했어. 두 번째도 이해. 가운데만 넘기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죠? 얼마라고요? 1이네요. 맞아요. 굳이 얘를 전개할 필요가 있냐고요.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해가지고 요 값이 0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이라서 1이에요. 뭐 이렇게 가도 돼요. 되기는 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뿅 해도 되고요. 자, 3번 한번 봅시다. 3번은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저는 얘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로 봐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1로 쓸랍니다. W 아니고 오메가라고.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오메가 8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를 오메가 제곱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요. 그 오메가 세제곱을 여기다가 이 뒤에다가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메가 그리고 아까 보였다시피 얘랑 서로 같은 값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메가 분의 1이라고 바꿔놓고 다시 오메가 제곱이라고 바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얼마? 마이너스 1. 여기서 나옵니다. 정신 나갔겠죠. 기억만 하면 기억이요? 얘네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건 기억할 게 없어요, 사실. 얘도 이거 왼쪽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공식식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그래서 여기서 근 나오는 게 오메가 세제곱은 1. 여기서 근 나오는 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게 외우는 거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뭐가 보이면 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나머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짝꿍이 필요해요. 얘가 짝꿍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외울 거면 그걸 기억해야지 딴 걸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갈까요? 4번 식이 어떻게 돼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4제곱 분의 얼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1이죠? 아닌가? 잠깐만요. 1 아니야. 1 아닌 것 같아요. 저 계산 잘못했을걸요? 아, 맞네요. 예. 천천히 가죠. 자, 천천히 가요. 자, 오메가의 10제곱입니다. 분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이에요. 얘를 한 오메가 분의로 바꿔서 정리하면 사실 이거 정리하는 것도 그냥 천천히 갈게요. 오메가 더하기 내가 급할 이유가 없어요. 천천히 할게요.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그러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이 값이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러니까 답은 얼마? 1이라고. 그리고 애당초 연속된 3개의 합이 보이면 0이에요. 왜요? 오메가 제곱으로 묶는 순간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거든. 얘는 얼마예요? 0이에요. 그래서 뒤에 쭉 지워도 돼요, 사실은. 재밌지 않아요? 난 재밌는데. 어? 뭐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것 같다고요? 너무 오래 해서 즐기는 피할 수 없다는 즐기. 처음 할 때에도 저는 식변형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서 누가 안 시켜도 식변형을 했었거든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오히려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이거 외워. 이걸 꼭 외워야 돼요? 이게 뭔 내용인데 내가 외워야 돼요? 라면서 나는 선생님한테 항상 설명을 강요했어. 나 다 받아들일 준비 됐으니까 빨리 지금 설명해봐.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내가 흡수를 해서 소화가 됐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꼭 확인하시고 내가 항상 그거를 써서 어떻게든 내가 항상 표현하는 그놈의 온몸 비틀기라고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하던 방법이었거든요. 알려주지 않은 방법 가지고 쥐어 짜내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그때 처음 배울 때부터 어렵게 배웠다는 기억 자체가 없어요.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더러웠다면은 내가 기억을 했을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남는 거는 신미 고코미 마신 탐미섹트 생미섹탄 코타미 잠깐만 코사인 뭐 그런 거야? 신미 고코미 마신 탐미섹트 생미섹탄 코생미 마코세코투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싱코프코신, 싱코마코신, 코코마신신, 코코프신신, 일마탄탄, 탄파탄, 일파탄탄, 탄마탄이라고 하는 게 미적분 2에 나오는 공식들이 있어요. 미적분 2에 나오는 공식들이 있어요. 난 오히려 그게 더 기억에 남아요. 개 같은 거. 기억에 이게 근데 그런 것들 보다가 이게 뭐 딱히 미분 공식이에요. 미분 공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미분 공식 자체를 설명을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해주자면 사인 내가 한 거. 니네가 아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인. 니네가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너네가 알아요, 이거? 그러면은 이제 얘는 그 다음에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내가 뭘 탄젠트를 아니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모르는 거다. 이런 거 있어요. 미적분 투 거라니까. 자, 하나만 더 해봐요. 이번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식의 한 허근을 얘도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냥 임의의 그냥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다를까?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의 한 허근이 될 거고요. 해를 굳이 구하시면 오메가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 뿔마 루트 3i. 아까랑 부호 하나 마이너스 1이냐 1이냐의 차이밖에 없고요.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 1. 오메가 바가 얼마? 1.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저기가 잠깐만요. 마이너스 오메가다. 그리고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분의 1.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극적으로 단순하게 보여드릴게요. 요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얘는 순환해요. 몇 사이클 주기로? 3개씩. 그죠? n이 3k. 일 때마다 반복됩니다. 그럼 얘는요? 얼마일 것 같아요? 3K. 얘 여기도 똑같이 3k? 아니요. 6k요. 이거는 이제 뭐야? 왜냐하면 1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해요. 켤레복소수, 그러니까 허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아? 허수단이라고 하는 애도 4개를 기준으로 하잖아. i제곱, i3제곱, i4제곱을 기준으로 하잖아. 얘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i에다가 얘가 1이 되니까 1이 되는 순간이 순환하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세제곱을 했을 때 1이 되고 얘는 6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니까요. 혹시 다른 게 더 궁금하시면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개념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도와드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신을 나가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나가. 복소평면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선생님 알려주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평면 좌표, 그러니까 좌표 평면처럼 X축, Y축에 대해서 단지 X축을 몰아놓고 안될 것 같아. 아니에요. 할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원이 트롤해도 어떻게든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직선이 안 그려져. 아유, 내가 칠판에서 쓸 때는 잘했는데. 자,
z라고 하는 값을 a 더하기 bi라고 잡을 때 이 복소수를 이 좌표 위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를 실수축 그리고 여기를 허수축으로 해서요. 예를 들어 1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다가 표현하면 될까? 에다가만 딱 표현하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또 예를 들어 i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여기다가 그죠? 몇 콤마 i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a, b라고 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1이니까 0,1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는 얼마?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여기요. 그럼 또 이제 얼마야? 마이너스 i라고 하는 애는 0,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무슨 짓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 i라고 하는 위치가 여기 있어. i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네. i의 세제곱을 하면 여기로 와요. i를 4제곱하게 되면 1이 되니까 1이 되죠. 까먹은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 이해 안 해도 돼요.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냥 보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보세요. 억지로 이해하지 마세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는 복수 표명이 처음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대학교 전공 선택하면 아, 심지어 기초 공대를 가건 자연과학 계열을 선택하건 뭘 선택하건 간에 1학년 때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게 칼큘레이트라고 해서 미분적 분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안 나와요. 그 다음 과정이에요. 대학교 이거를 이유는 자, 그러니까 그냥 보세요. 봐봐. 자, 여기서 제가 그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얘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그러면 한 바퀴를 도는데 360도라고 한다면 한 번 제곱을 할 때마다 몇 도씩 회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회전각이 몇 도인지를 볼 수 있다면 얘가 몇 제곱 만에 1에 도착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i라고 하는 애가 여기 이쪽 x 좌표의 양의 방향이 1이잖아. 1이라는 값을 가지잖아.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몇 도인 걸 확인했으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번 제곱을 하게 되면 4번 제곱을 하게 되면 1이 되겠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소수 같은 경우에 얘는 그냥 저렇게 됩니다로 끝나요. 자,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물어볼까요? 잠깐만.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다시 옆에다 써야 되는데 카메라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A축과 B축입니다. 이거 어때요? 우리 아까 여러분들 특강 때 배웠던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한번 해볼까? 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주면 몇 콤마 몇이 될까? 2분의 루트 2 콤마 2분의 루트 2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여기 2분의 루트 2 콤마 2분의 루트 2라는 애는 1을 기준으로 어떠한 원이 있을 때 내가 원을 잘 그릴 수 있을까나?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려볼게요. 글러먹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안 보여요.
값이는 원래 약간 저런 거야. 테두리가 약간. 이제 아는 척 하시나? 아 왜? 민지 딱 봐도 누군가 민지 많이 몰랐어. 아, 제가 약간 칠판을 쓸 때는 좀 강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걸 알거든요. 얘가 너무 미끄러워서, 그러니까 그 칠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애지간히 비슷하게라도 그리는데 원을, 여기는 내가 안 된다는 걸 이미 알아서, 네, 그냥 넘길게요. 이 정도로 할게요.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에요. 위에 한 점이, 여기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라는 애를 양변 제곱해서 더해보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 1이 되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 되죠? 자, 즉, 요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몇 도게? 그럼 몇 바퀴 돌면 몇 번째에 1이 나올까? 그쵸. 그래서 얘는 뭐예요? 회전각이 45도인 걸 보니 요 놈의 뭔진 모르겠지만 8제곱을 하면 1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걸 예상 가능하시죠? 그럼 8번마다 순환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자, 그럼 또 하나 자, 봐봐. 그럼 방금 전에 요 놈부터 한번 해볼까? 쉬운 거 몇 콤마 몇? 2분의 1 콤마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애 한번 볼래? 요렇게 되거든. 2분의 1 콤마 2분의 루트 3 일 때 1이 나와요.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3대? 라고 하는 애는 몇 도게? 60도. 그럼 몇 바퀴 돌면? 여섯 번째에 1이라는 애가 나오겠네. 그죠? 뭐 마이너스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마이너스로 회전하더라도 똑같이 여섯 번째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 그럼 세 번째를 돌게 되면 몇 도니까? 180도가 될 때 이 실수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면 이제 누구도 세제곱을 해서 1 나오는 오메가라고 하는 저놈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자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애의 좌표를 찍어보면 요쯤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2분의 루트 3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몇 대 몇 대 몇이 돼요? 그럼 이쪽이 몇 도가 되고? 60도가 되니까 이만큼이 120도가 돼서 세 바퀴를 가게 되면 3번 가게 되면 1이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가 특수각 형태로서 얘는 참고로 얘는 대수에서 배워요. 대수 파트에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내가 아까 니네들한테 잠깐 스쳐 지나갔던 끔찍한 그 y는 sin x, y는 cosine x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때에 이제 좌표에 대해서 각의 크기를 구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걸 다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던지 간에 혹시라도 얘를 이용해 보면 몇 번만에 정수가 나오겠구나, 몇 번만에 실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계산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까먹었고요. 그냥 복속평면이라는 게 있고 그게 회전각을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다 정도로 해서 그냥 신기한 게 있다 정도로 그냥 하셔도 되고 써먹으셔도 되고
아까도 만약에 지금 당장엔 회전각이라고 하는 그 각이 그 여기 x축으로부터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몇 도인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아직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게 대수를 배우고 나면 그 값이 되게 빨라지거든요. 그렇게 빨라지고 난 이후에는 사실 본격적으로 써먹기가 쉽고요. 그때까지 기억을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태양도 저기 있어요. 이제 가십니까? 얼마나 했는데 많이 했어? 이제 가십니까, 그때는? 알겠습니다. 얼마나 하고 가십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말고 구체적인 분량이에요. 지금 일단 플랜은 다 끝냈고요. 예, 지금 특강도 지금 복수도 지금 거의 다 끝내가고 예. 있는 중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수트는 이제 집 가서 조금 풀고 내일 아침에 와서 오다 보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태영이는요? 지금 쌤이 두 번째 사는 복수, 나머지 정리인데 제 복수하고 그거 2차 방정식까지 해요. 그거 문제가 좀 많아서 힘들어요. 90문제예요. 저거 이미 지적할 끝냈어요. 5시간 지금 두 문제만 고치고 일단은 할 만큼 하고 너무 힘들면 가서 내일 또 이어서 해.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둘이 같이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기다렸다가? 태영이 기다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아니죠. 마침 딴 애들이 떠들기 시작하는 거죠. 저 인간 떠들었으면 지금 머리 다 쥐어 뜯어버릴 거예요.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지금 저 오메가와 관련해서 간단한가요? 어쨌든 설명을 좀 진행했고요. 저기 어디야? 라이트센 기준으로는 10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학의 셈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저기 수학의 셈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연습 문제 그 유제를 포함해서요. 그 유제 11, 12 그거 포함해서 저기 몇 쪽이야? 235인가? 일단은 235까지 할 것 같아요. 조금 제 마음이 동하면 더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235까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센은 그 109페이지만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연립방정식이 개요는 좀 설명하고 가죠. 자,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을 이건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을 처음 배우면서 배웠던 게 언제 처음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셨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연립해라 라고 하면서 연립이라고 하는 건 가감법, 대입법이 있더라 까지밖에 설명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네.
왜 연립을 해야 하고 연립하는 그 목적이 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모양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냥 결과값에 대해서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중학교 과정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리 예전이랑 좀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 그냥 해봐. 일단 해봐.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원리는 이러한 이유였어 라고 뒤에다가 이제 꼬리를 길게 갖다 붙이는 게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1차 방정, 1차, 연립 1차건, 연립 2차건, 연립 3차, 상관없이 연립 방정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뭘 해 나가는 과정일까요? 라고 했을 때 딱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건 5글자입니다. 4글자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5글자로 표현할 때는 미지수, 속어입니다. 4글자로 얘기하자면 문자, 속어예요. 뭐냐면 어떤 식을 문자가 2개가 있을 때 식이 2개가 있다면 얘네를 어떻게 해서 연립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자가 한 개인 식 한 개로 줄여 나가면 그 정확한 값이 뭔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그게 연립방정식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자가 3개 있고 식이 3개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연립을 통해서 문자 2개씩 2개로 줄여주고 또 줄여주고 하면 되죠. 만약에 뒤지게 귀찮겠지만 문자가 5개가 있다면 식이 몇 개만 있으면 5개만 있으면 하나씩 식이 줄어들면서 지들끼리 연립을 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이 하나 줄어들어요. 요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연립방정식을 그럼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식의 개수가 충분히 많아야겠구나. 문자 개수만큼은 적어도 있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그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배우셨어요? 2가지 배우셨어요. 뭐랑 뭐? 가관법을 배우셨고 대입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쓰는 방법이지만 따지자면 대입법 안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과과정상에선 더 이상 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할 줄 알아요. 뭐냐면 등치법이라고 합니다. 등치법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y는 3x 플러스 2랑 y는 x 더하기 5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얘네 연립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쓸 거야? 위에서 아래 뺄 거야? 보통은 이렇게 쓰지 않아? 3x 더하기 2가 x 더하기 5이다 라고 쓰지 않아? 이게 등치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등치법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뭐 하는 것처럼 y에다가 얘 대입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써먹는 거죠. 정확한 명칭은 등치법인데요. 교과과정상에서 등치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요. 되게 베리 올드한 어떤 교재에만 그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그 교재에만 아직도 등치법이라고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간법이나 대입을 하거나 가간법 위에서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에 있는 내용에 뭔가를 뺨으로써 뭘 해주는 거야? i의 미지수 하나를 통으로 없앨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뭘 하는 거야? 그 한 문자에 그 문자에 얘를 대입함으로써 그냥 있던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문자의 개수보다 반드시 식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식의 개수가 같아 아니면 오히려 더 많으면 다행인데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요렇게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작아지면 개수가 더 작으면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면 식이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야. 혹은 문자가 세 개인데 식이 두 개야.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근이 왜 나와? 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선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게 되냐면요.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여기에서는 특정한 해를 구할 수 있다면 특정한 해를 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얘는 관계식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문자 두 개가 이거예요. 이거 문자 두 개씩 하나야. 이거 문자 두 개씩 하나잖아. 허근이 나와요? 그냥 y랑 x와 y 두 문자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질 뿐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을 때에는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이게 아마 뒤에 부정방정식이 나오나요? 여기 부정방정식 붙어있니? 공통근 부정방정식 붙어있니? 부정방정식 없네? 이야 부정방정식이 없구나. 아마 라이트 셀에는 부정방정식이 붙어있을 텐데? 교육과정 기준하고 네, 교육과정 안에 포함이 되죠. 뭐 얘는 세개 딸이 있는데 필요 없는 거 필요 있는 거 잠깐만요. 없나? 없다. 라이트 셀에도 없다. 셀에는 있는데. 하지만 난 할 거다. 하지만 수셉이 있어? 246쪽? 있다. 교육과정 왜? 나와 있네. 오케이. 기분이가 마음이 편해졌어. 평온해졌어.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일 때 그냥 한번 쭉 봅시다. 241번. 가간법을 이용하거나 대입법을 이용하거나 저기 그 부정이랑 불능이라는 포인트만 좀 한번 보세요. 뭐지? 부정이랑 불능이라고 하는 거를 더 이상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라고 쓰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는 사실 뭐로 분류해서 항등식으로 분류해서 더 이상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옛적 방법대로 저기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를 분류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잘 안 해요.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로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A는 B는 C꼴로 주어진 식도 연립방정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 한번 읽어봅시다. 뭐 하라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뭘 이용해서? 식 하나를 줄여나감으로써 문자 하나를 지울 수 있다. 그래서 위아래 둘둘 연립해서 문자 두 개, 식 두 개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문자 하나, 식 하나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수해는 다 빠졌네요.
아, 있네요. 이건 된장. 그 특수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유제 8-1번에 2번이요. 8-1번에 2번이랑 8-1번에 3번 유제예요, 유제. 저 위에 있는 거 안 보고 그러니까 필수예제 1번에 1번 보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수예제 말고 유제 1번 1-2번 한번 봐봐요. 자, x 더하기 y가 7이라고 나와 있고 y 더하기 z라고 하는 값이 8이라고 나와 있고 z 플러스 x라고 하는 값이 9라고 나와 있을 때 이 세 개를 연립해서 x, y, z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편할까요? 물론 이렇게 연립을 해서 뭐 x 마이너스 z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다를 구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문자 하나 없고 이렇게 모든 개수의 절대값들이 다 같을 때 개수의 총합이 서로 같다면 얘를 싸그리 싹 다 더해봐요. 두 개씩 나와가지고 그럼 x, y 더하기 z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되면서 24가 되면서 x 플러스 y 더하기 z의 값이 얼마가 되고 12가 되고 거기에서 부족한 애들만 각각 값을 바로바로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총합이 12가 되니까 모자란 애가 y 거, 모자란 애가 x 거, 모자란 애가 z 거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저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바꿀까요? 3번은 식을 어떻게 바꿔서 x 플러스 2y는 6 y 더하기 2z가 얼마? 9 z 더하기 2x가 12 라고 한 상태에서 이제 뭐해? 얘도 딱 보니까 개수의 총합이 모두 같네.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 15, 27, 9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선생님 그런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뭐 아쉽지만 연립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됐죠? 딱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네, 연립방정식에 대해 가장 간단한 인트로만 진행하였습니다. 숙제는 변함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꺼주세요 저거. 끌 줄 모르죠. 초록색 버튼이 없어져요.